네, 안녕하세요. 탱게입니다. 현재 시간 25년 1월 26일 오전 11시 56분인데요. 네, 요번 주 토요일, 일요일하고 다음 주 또 임시공휴일 포함해서 꽤 긴 이제 연휴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1월 달은 사실 이제 31일 거래일 딱 하루만 사실 남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엄청 이제 긴 연휴인데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요렇게 좀 긴 연휴가 저에게는 생각보다 좋습니다. 예, 매일같이 이제 영상을 좀 올리는 저에게 있어서는 아주 꿀 같은 이제 휴식인데 여러분 뭐 이제 주식을 좋아하시는 이제 많은 분들은 아우 좀 빨리 하고 싶다 뭐 이런 마음들을 갖고 계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건데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오랜만에 좀 쉬는구나. 약간 그런 느낌으로. 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제 오늘 이제 가지고 온 이제 내용들은, 사실 과거에 실제로 이제 랭커분도 사용을 하셨던 지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지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좀 취향 차이에서 좀 극과 극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좀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저는 실제로도 사용을 많이 하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공유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보스티안 인트라데이 인텐시티 인덱스. 제가 이제 발음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제 요건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기술적 지표 중에 하나인 보조 지표예요. 요거. 지금 주황 색깔로 보이시죠? 자, 이게 이제 뭐냐면은 보통은 이제 이 이름이 길다 보니까 BII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인덱스까지 붙여가지고 BIII 이제 이렇게 도 불리기도 하는데 보통은 이게 이제 강도 표시를 해주는 보조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보스티안이라는 사람이 강도 표시를 하기 위해서 거래량과 현재 가격을 비례해가지고 판단해서 이제 보조지표로 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설명을 좀 드릴 것들인데, 사용하기에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예시를 조금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한데, 일단 얘를 만약에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지표 추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표 추가를 누르신 다음에 보스티안 요거를, 이것만 치셔도 아마 여기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지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단순하게 얘로 사용을 해도 되지만, 보스티안 같은 경우는 이제 빌로 부를게요. BII 같은 경우는 얘는 사실 다른 게 하나가 더 붙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용했을 때는 하나를 더 보조 지표를 활용했을 때 좀 더 효과적인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얘를 단순하게 얘 하나로만 사용하는 것보다는 하나를 더 붙이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뭘 붙이냐면 스토캐스틱 4개를 붙였었던 것들, 과거에 제가 한번 올렸었던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같이 사용을 했을 때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요거는 제가 수식에다가, 남겨 놓을 테니까, 댓글에 좀 남겨 놓을게요. 그래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제 이거를 하나, 이제 제가 이게 이제 요 구선, 26선 구선 D 26cm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스토캐스틱을 4개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스토캐스틱은 아시겠지만 괌에서 괌해도의 그런 지표를 약간 그래프화 시켜가지고 이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같이 사용했을 때 꽤나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를 전 요번에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 종목을 한 3가지 정도를 해가지고 한번 이제 볼 텐데 굳이 저처럼 요거를 안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이거랑 맞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한 3가지 정도, 사면 정도 켜져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그냥 사면으로. 자, 이 보스티아는요, 말 그대로, 활용도는 아까 거래량과 현재 가격에 대한 그래프화. 즉, 다른 말로 또 얘기하면,
기관의 매수 주체를 알 수 있어요. 즉 우리 주 포지션의 국내 주 포지션은 외국인과 개인 그리고 이제 기관 이렇게 이제 세 이제 주체가 있잖아요. 기관에는 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것들이 많이 포함돼서 하나의 이제 통합 지표로 됐지만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사람들이 있죠. 아무튼 이제 그 기관에 대한 지표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사명 같은 경우 이제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우하향을 계속적으로 그리고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러다가 보스티안 지표에서 한번 순간적으로 쿡 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거래 강도가 순간적으로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잖아요. 자, 보스티안은요. 거래 강도가 순간적으로 높아졌을 때 조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보조 지표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같이 넣었었던 스토캐스틱 또한 수렴하는 구간, 즉 이제 제가 동그라미를 하나 쳐볼게요. 그냥 여기서. 자, 이쪽 수렴하는 기간에서 약간 비슷한 측면으로 약간 동일한 시간대쯤에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요거 이제 사실 결과론적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올라갔다는 게 일단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잡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기는 다소 어렵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한 가지 여기서 좀 포인트가 뭐냐면, 이 보스티안으로 인해서 더 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올라갔으면 분명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추세는 있습니다. 그 실제로, 더 올라갔던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데 어느 순간 여기서 시세는 윗꼬리를 달면서 위로 올려줬던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자, 여기 제가 말했던 여기 구간. 그런데 보스티안에선 내려왔습니다. 이 구간이죠, 지금 정확히. 내려왔죠? 그리고 제가 이제 말했던 실제로 여기 지금 스토캐스틱 4개를 합친 것들도 과매수 구간에서 과매도 구간, 즉 내려오는 하향세 구간으로 내려오는 그림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은 뭘까요?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확률적으로 정확한 건 아니지만 보조지표라는 건 그냥 말 그대로 보조예요. 보조지표에서 딱 따랐을 때 이 구간에서 더 이상 올라가기가 좀 힘들다라는 그런 부분들의 지표들이 조금 수식이 나왔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거래량은 있긴 했었지만 조금 내려오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여기서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었구나. 즉 여기 구간에서 매도를 했을 가능성도 높겠죠. 그죠? 만약에 이런 지표들을 보였을 거면은 본다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내려왔죠. 그죠? 더 이상 올라가지 못했었고 실제로 여기가 다시금 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실제 근데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는 과매수관에서 좀 이 펌핑이 좀 있긴 한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이제 보스티안이니까. 자, 그런데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그죠? 여기서 다시 한번 튀어오릅니다. 실제로 동일하게 여기도 튀어오른 모습들이 보여지고 거래량 또한 올라가는 조금 네 가지의 흐름들이 다 맞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겼죠. 자, 아까랑 좀 다른 거는 뭐냐면요. 아까랑 여기랑 좀 다른 게 뭐였죠? 여러분들? 맞아요.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는 내려오는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여기랑 거의 동일하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려오는 부분들이 보여줬었지만, 보스티안에서는 내려오지 않고 횡보를 치고 있네. 라는 그림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즉,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지표를 같이 쓰면 도움이 되는 게, 요것들을 하나의 편향된 시간이 아니라, 이제 사견이 아니라, 두 가지를 겹치면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거래량까지 같이 붙었으니 요거의 확률적인 부분들로 봤을 때는 보스티안 쪽이 조금 더 확률이 높겠구나라는 그림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도 떨어져 있었지만 주가는 떨어졌지만 실제로 보스티안에서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포인트죠. 실제로 여기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여기는 오히려 횡보를 조금 했던 부분들.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이 매도를 했을 가능성도
있을 거란 얘기죠. 개인 투자자들이라면. 그런데 보조지표에서는 아직은 횡보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보자라는 그런 사견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실제로 한번 좀 튀기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주가는 올라가지만 보스티안이 점점 내려가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어요. 즉, 아직 현재로서는 좀 확률적으로 여기서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조금은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이제 그것들을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다른 거를 한번 좀 볼까요? 그러면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요번에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굉장히 많이 올랐으니까 진짜 비슷합니다. 얘도 흐름을 이제 잘 보시면은 이제 비슷한데요. 아주 좋은 예시가 있군요. 자, 이 보스티아는 한 번씩 튀기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언제 이렇게 튀기냐면은 내가 강하게 뭔가를 뚫기 위해서 뭔가 어느 구간을 뚫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이게 이 지표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은 여기들이 거의 끝에 머리인 경우들이 좀 많아요. 잘 본다면. 그런데 이게 더 이상 이 위로 못 올라가는 경우에는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힘이 부족하거나 힘이 딸리거나 라는 경우들을 좀 지표로 좀 알 수가 있는 건데요. 아무튼 지금 잘 보시면 이렇게 뚫었을 때는 이렇게 안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이렇게 그래프가 쉽게 크게 뚫었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큰 거래의 느낌이 있어서 올라간 게 아니라 그냥 어떠한 느낌으로서 그냥 올라갔다라는 것들을 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현재 실제로 이렇게 횡보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죠? 즉, 주가는 변동성이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스티안 지표는 그렇게까지 많은 뭔가의 급등량이 심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변동폭이 그냥 횡보의 느낌으로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여기서 포인트를 좀 찾아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번에 이제 로봇에 대한 주목도가 올라가면서 순간적으로 또 이제 갑자기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에 뚫기 위해서 했을 때는 순간적으로 큰 이제 거래량과 거래 대금, 그쵸? 그리고 또한 뭔가 목적성이 있었을 때 이런 식으로 이 지표가 올라가는데, 여기서 이제 지표성들이 올라갔을 때 좀 포인트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순간적으로 크게 올라갔고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었다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크게 올라갔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변동폭이 많이 있진 않았어요. 여기에서 보면. 즉 무슨 얘기냐? 여기서 더 갈 수도 있겠다는 확률이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실제로 이 구간에서 보스티안 지표는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후를 더 알 수는 없겠지만 주가는 살짝 내려오긴 했지만 더 갈 수도 있겠다라는 확률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현재 보조지표에서는 구선에서는 이탈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 나머지 선들은 어느 정도 버티고 있다는 거를 좀 알 수가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고점처럼 보이지만 아직은 거래 대금과 거래량 그리고 현재 그런 것들을 상관관계를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는 여기가 좀 지켜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적인 매도가 아니라 기다려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를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얘기인지 좀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게요. 하나오션. 요번에 제가 거래 대금 시총이 좀 높은 애들을 대체적으로 하는데, 그게 이제 지표가 보기에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네요. 자, 자, 보면은, 여기를 한번 볼까요? 보스티안 지표는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움직인 뭔가에 그냥 횡보의 느낌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죠. 근데 실제로 여기 구간에서는, 그죠? 실제로 여기 구간에서는 엄청 큰 변동폭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의 투자자들의 흐름은 그렇게까지 많이 있진 않았었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현재 이렇게 횡보를 했을 때도, 거의 지표가 없습니다. 그죠?
거의 그냥, 그냥, 뜨뜨무지간, 뜨뜨미지근? 약간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죠?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아무튼, 여기서 보조지표에서는, 거래대금과 플러스 거래량, 그리고 순간적으로 뭔가의 느낌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이거는 그냥 추가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스토캐스틱의 4개를 제가 포함했을 때 하나의 포인트가 뭐냐면, 밀집되어 있을 때가 굉장히 매수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 지표를 사용했을 때는. 근데, 4개가 잘 모여있죠. 잘 모여있는 순간에서 뭔가의, 거래 대금도 들어오면서 뭔가의 포인트가 좀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얘가 뭔가 변동폭이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기준점인 200ml부터 어느 정도의 중간을 유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표는 떨어지고 있네요. 자, 여기서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잠깐만. 지표는 현재 떨어지고 그러니까 주가는 현재 떨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과거보다 높은 위치에서 좀 지켜주고 있는 상태이며, 그죠? 거래량도 어느 정도 적당히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이 스토캐스틱은 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외하고, 보스티안으로만 봤을 때는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구간이겠구나. 기관 투자자들이 그렇게 많이 매도는 안 했구나라고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 21선 이평선으로서만 판단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이탈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끝이겠구나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더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여기서 실제로 여기서 올라갔고, 물론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이미 시세가 올랐기 때문에. 그러나 이때는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기회들이 나와요. 실제로 이런 데에서. 이게 만약에 꺾였으면은, 저도 생각을 안 했겠지만, 아니네. 버티고 있었겠네.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실제로 여기서도, 그죠? 여기서도, 과매도 구간인 상태에서 9일선이 약간 이제 돌파를 하려는 그런 모습들,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면서, 힘이 조금씩 강해지고 있구나라는 이제 그런 판단들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실제로 이거 랭커분들이 소개해준 경우들도 있었어요. 실제로 증권사 대회를 했을 때 실제로 이거를 사용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깨우치시게 된다면, 이 보조지표라는 건 사실 이 캔들, 그래프, 이동평균선, 이게 모든 것들이 다 보조지표예요. 실제로 메인 보조지표가 된 건 그냥 기본 세팅과 플러스 사람들이 많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메인 지표로 바뀐 것 뿐이지, 실제로 모든 것들은 다 보조지표입니다. 거래 근본적인 거는 매수와 매도에 거기에서 이제 초점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다 이런 캔들부터 그래프, 그림,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다 보조지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스티안이라고 해서 메인 지표가 안 될 거다라는 이제 그런 강박은, 고정관념은 사실 깰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큰 메인 지표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연휴 동안 간단한 좀 이제 지표를 하나 소개를 드렸는데, 분명히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는 필요 없는 지표들은 안 합니다. 쓸데없는, 좀 굳이 시간을 버리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들을 굳이 영상화 시켜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들만 좀 공유를 하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분명히 도움 되실 겁니다. 네,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